안녕하십니까.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회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노크웰이네요. 노크웰. 우리들이 많이 쓰는 게 로크웰도 있고 브리넬도 있고 그 다음에 비커스도 있고 쇼어 경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보면 HS라고 하는 건 쇼어 경도가 될 것이고요. V는 비커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부분에서 로크웰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당연히 B가 들어가 있는. 원래는 이게 좀 작게 써 있죠. 이렇게 HRC 이렇게 표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지 간에 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죠? 얘는 다이아몬드,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아니면 강구도 사용을 하죠. C 스케일이냐 B 스케일이냐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꾹 찍은 거죠. 어떻게 본다라면 경도값을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부분은 자국이죠. 자국의 깊이값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경도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적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실기나 이런 부분들 문제를 아무래도 이 필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실기 문제를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설안에 거의 보면 로크웰 용도를 간혹 계속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유리섬유네요. 유리섬유에 합친 것으로서 그러니까 FRP라고 나왔잖아요. 강화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있는 부분에 합침이라고 하는 건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유리섬유를 줘서 어떻게 한다? 좀 더 강하게 불포화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내에서는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그냥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부분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주 나오는 부분이 FRP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시는 게 폴리에스테르 쪽으로 해서 불포화 폴리라고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폴리가 들어가면 일단 경화성에서는 빠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폴리는 열 가소성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기억하셨어도 범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3번 형상기억합금이네요. 형상기억합금이 뭐예요? 고온에 장시간 동안 내비두는 거예요. 얘를 장시간 동안. 그래서 뭐를 형상을 기억을 시켜. 그러다 보면 그거를 가지고 막 쓰다 보면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처음에 기억시켰던 온도로 주면 얘가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는 합금? 그거를 우리가 형상기억합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형상기억합금에서는 일단 뭐를 쓰지 않냐면 다 니켈계예요. 형상기억이. 근데 구리에 대한 부분은 사용하지를 않아요. 형상을 기억시킬 때 구리를 줘버렸다. 내가 있는 부분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구리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구리가 아니라 크롬이요. 크롬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크롬계를.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자, 크롬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에 대한 부분에 크롬을 줘버리게 되면 형상기억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크롬이 원래 성질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쓰지 않는 부분, 구리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크롬입니다. 크롬. 그래서 답이 4번에 해당이 됩니다. 4번에. 그래서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들었을 거예요. 문제에서도 그렇고 내용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내열용이네요. 내열이라고 하는 건 내자가 뭔 들어있어요? 견딜 내자라고 그랬죠?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Y합금이잖아요. 우리가 두랄루민하고 Y합금하고 매번 나오잖아요. 두랄루민, Y합금은 뭐 알구마니, 알구마마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루미늄이 기본적인 되는 건데 구리도 기본적으로 들어죠. 근데 마그네슘도 들어가. 근데 여기에서 니켈이 들어가면 지금처럼 Y합금이 되는 거고요. 망간이 들어가 버리면 두랄륨이 되는 거죠. 자, Y합금은 주조형이에요. 내가 있는 부분에. 그리고 두랄루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단조형이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구마니로 많이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물형이기 때문에 얘는 보통 뭐 실린더 재료라든지 피스톤 재료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는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원래는 이제 니켈이 먼저 와야 돼요. 알구마니로 외우면 안 되고 알구니마로 외우셔야 되는데 왜냐면 퍼센티지가 니켈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편하게 그죠?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뭐 그죠?
합금 주철에서 주철이네요. 일단 주철이라고 하는 부분이면 뭐를 넘어간 거예요? 탄소의 함유량이 2%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쓰기에는 조금 뭐가 돼요?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 단단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탄화물을 근데 안정시키는 원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탄화물을 완전시키는 건 여기서 크롬입니다. 크롬.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티탄이나 몰리브덴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안정시키는 부분은 없어요. 안정시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첨가해서 흑연화를 나왔다. 더더군다나 주철이다. 그래버리면 좀 강한 재질의 크롬을 사용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내식용에 이번에는 이제 내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부식. 내부식성이라고도 하고요. 내식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일단 부식 자체를 안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나왔어요.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늄 들어갔네요. 그죠? 이 두 가지는 아니겠네요. 일단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루미늄 자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소기호에서. 그러니까 두 개를 빼놓고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하이드로날륨하고 코비탈륨이 나와 있는데 답은 코비탈륨이에요. 얘는 알루미늄과 합금인데 얘도 둘 다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이름 중에서 알루미늄 합금인데 얘는 더더군다나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뭐를 쓰냐면 내식용이 아니라 내연료로 써요. 내연료로. 그럼 앞에 내연료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 써야 돼요? 내연료는 주조예요. 주조하는 내연료 합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내식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더라.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리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8에서 12%의 주석에다가 아연의 구리합금으로 밸브, 콕, 기어, 베어링, 부시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코로선 합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리합금은 구리합금이에요. 얘도. 그죠? 구리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구리합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럼 얘는 뭘 줬을까요? 니켈 들어가 있어요. 니켈 들어가 있어서 얘에 대한 부분에 아연이나 주석하고 주석이 들어간 것보다 얘는 규소가 들어가 있겠죠. 코로선 합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주로 뭐 통신선이나 전화선 이런 쪽에 많이 써요. 얘 같은 경우는. 자, 베릴륨 합금은 무슨 합금일까요? 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베릴륨 합금 같은 경우는 베릴륨 자체가 그 이름이에요. 베릴륨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는 게 그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주로 항공기 같은 경우 써요. 항공기. 자, 그럼 이제 많이 줄여졌네요. 폭음이나 청동이 되는 거죠. 지금 아연하고 주석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걸 쓰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면 밸브 콕 나왔고 아연을 넣었다 그러면 폭음이 되는 거예요. 폭음이. 규소를 준다라고 하는 건 내열성하고 내식성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사용되지만 얘에 대한 부분에 아연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밸브, 콕, 부시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들어가서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요거 함유량을 갖고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끔 이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선반 가공 나왔네요. 테이퍼 절삭 방향이 아닌 거. 테이퍼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각이 있는 부분이죠. 자, 구배는 아니고요. 테이퍼예요. 전체적인 부분에 테이퍼를 갖고 하는 부분. 자, 방진구는 뭐 하는 겁니까? 선반에서. 방진구는요. 긴 거 있죠. 우리가 천공이라 그래요. 왼쪽에 주축대가 있고 오른쪽에 심압대가 있고요. 그 중간에 천공이 껴져 있고 천공이 뚫려 있어서 긴 물체가 쭉 들어오면 심압대에서 센터로 이렇게 맞아주죠.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방진구는 그 중간에다가 물어주는 역할이에요. 물려서 선반의 보조장치긴 하는데 처짐이라든지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한 공구가 방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를 절삭하는 건 아니에요. 테이퍼 절삭하는 건 뭐 심압대를 편의시킨다든지 복식 공구대 2개 쓴다든지 아니면 테이퍼 절삭 장치를 쓴다든지 이러면 되겠지만 방진구는 선반의 보조 장치긴 하지만 뭐라고요? 그냥 긴 물체를 떨림이나 흔들림, 뭐 처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선반의 보조 장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리지 않고 찾을 수 있겠죠. 자, 키의 종류 중에서 패더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패더키. 자, 내가 있는 부분은 패더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미끄럼키라고도 불러요.
미끄럼키 또는 뭐 안내키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게 패더키예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미끄럼키라고 하는 부분에. 근데 회전력과 전달해서 축방향 이동시킬 수 있을 때 사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얘는 뭐냐면 미끄럼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키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적으로 이 전원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꽂아지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맞춰지는 것보다 길어요, 키가. 그래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이게 미끄럼키예요. 그래서 패더키, 안내키 왔다 갔다 한다. 반달키는 아다시피 이렇게 테이프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게 패들키고요. 그래서 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미끄럼키라고 나오기도 하고 패더키라고 나오기도 하고 안내키라고 나오기도 하고 다 똑같은 이름으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듈이 M인 표준 스포기어의 미터의 총 2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이 좀 되게 어렵게 나왔네요. 그죠? 스포기어의 2의 높이는 이 끝높이에다가 내가 있는 부분에 이 끝높이에다가 뭐를 높여줘야 되냐면 이 뿌리 높이거든요. 이 뿌리 높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기어를 놓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전체 높이를 H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끝높이에서 이 뿌리 높이에 대한 부분을 여기를 더해주면 얼마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없고 밑에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2.25가 되더란 얘기죠. 1.25의 반이 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애워놓으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듈 같은 경우 모듈이 아니라 2의 높이를 공식으로 할 때 2.25 곱하기 모듈 하잖아요. 그게 그냥 2 높이다 라고 스포기에서 미터식의 2의 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총 2 높이가 아니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본다라면 여기서 2.25라고 하는 값을 찾아갈 수 있더라 라는 거죠.